네. 이번에는 요 add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죠? add부터. 자, 세트에 요소 추가를 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파이썬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데, 요거 지금 쉬는 시간 이후에 들어오셔가지고 프린트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하셔서 현재 파이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고 애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실 건데요. 파이썬 위가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띄워놓고 왔잖아요. 띄워놓고 왔는데 여기 세트 정의부터 여기 런타임 이후 셀 실행, 그죠? 런타임 이후 셀 실행 이렇게 하셔서요. 여기부터 돌려볼게요. 여기 돌리시고, 네, 돌리시면은 여기까지 다 돌아갈 거예요. 쭉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잘 돌아오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세요, 그냥. 요거거든요. 현재 유재석만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유재석.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니까 유재석에다가 add 박명수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래서 얘도 원본이 변경이 되네요. 그렇죠? 보이시죠? 원본이 변경이 되는데 세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박명수 대신에 유재석 써보세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재석 당연히 안 되고, 뭐죠? 중복이니까 유재석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유재석 있는 상태에서 유재석 넣으면 어떻게 돼요? 중복이죠. 중복이니까 유재석 하나만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트에 삭제할 때는 remove를 써요. 그래서, 이 스토리 자체는 뭐냐면은,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거 찾아보면 김태우 위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끊고 오니까는 좀 힘드네요, 설명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가, 이게 엄청 많네, 김태우. 결과값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쭉 내려가시면요. 캐비넷 다음에 김태우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바, 여기에요. 세트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세트 정의로 되어 있는데, 김태우 여기 있죠? 자바 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맞아요? 자바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자바 할 수 있는 친구가 현재 뭐다? 네. 자바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바에 김태우 아까 있었죠. 결국에 이거예요. 위에서 지금 요거거든요. 자바 할 수 있는 친구가 이렇게였는데 이 중에 김태우가 삭제, 그죠? 결국에는 요거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없앨 때 리무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뭐 딜리트 쓰는 애가 있고 여기는 또 리무브 쓰고 막 이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아까 이제 또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리스트에는 리스트엔드 쓰는데, 그죠? 세트에서는 아까 add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 하시면서 찾아봐라? 실제 코드 돌리면서 에러 뜨면 그때 인터넷 찾아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속성 값인지 이런 것들 찾아보시는 게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고 이제 걔네들끼리 자료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우유, 주스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여기에 키 밸류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세트형이죠. 세트 데이터형을 한국말로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그 메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지?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타입, 그죠? 타입은 세트 타입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세트로 하셨어요. 근데 세트로 한 거를 리스트로 형변환 하자. 이거 어떨 때 또 써요? 아까 이제 DB에 넣을 때 세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DB에 넣기 전에 또 이제 뭔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죠? 변경해가지고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싶을 때, 한마디로 프로그램 짜다가 DB 넣는 거 말고도 중복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세트로 형변환 했다가 다시 리스트로 하는 거죠. 네, 리스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더라,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다시 투플로 바꾸자,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읽기 전으로 바꾸자, 이 얘기라서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뭔가 또 작업하다 보니까 중복이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세트로 바꾸고, 그죠? 세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중복이 없어지죠. 그리고서 이제 완성됐어. 그럼 튜플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이다. 저 튜플에서 세트로 바로 변환도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인트랑 풀로 바꾸는 것처럼 이런 함수, 그치? 여기가 리스트형이면 여기가 튜플형이면 뭐다? 셋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세트형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내려와서 선택 문제, 선택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블 코믹스 무비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인데요. 자, 마블 코믹스 무비 리스트형 자료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대괄호로 되어 있죠. 여기가 대괄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리스트형 자료형 변수인데 아이언맨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에 아이언맨에 해당하는 거를 추가할 때는 어떤 걸 쓰시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법에 해당하는 거, 그지? 뭐 1 이런 거 없네요. 1 이런 거 없으니까 인설트는 틀린 거, 그지? 팝에 해당하는 거는 추가가 아니라 뭐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offend에 해당하는 거 뒤에다 추가하는 거니까 이게 정답, 그지? 클리어는 뭐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죠. 한마디로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내려갈게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코드 실행 결과로 올바른 보기를 선택하세요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세요. 긁어다 돌리시든 입력을 하시든 하셔서 콜앱에서 한번 돌려보실 건데요. T에 해당하는 변수는 동그란 가로 1, 2, 3이에요. 동그란 가로 1, 2, 3이라는 거는 튜플 데이터 타입이죠. 튜플 데이터 타입인데 튜플 데이터 타입에 이 T의 제로라고 하는 거가 이 인덱스 번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1이 들어가 있는 이 공간에 A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라 라고 했어요.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인데요. 1번은 에러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 1, 2, 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튜플 데이터가 아니라 리스트 데이터일 때는 이렇게 이제 덮어쓰기가 될 수가 있지만 튜플 데이터 타입이니까 이거 아니죠. 그죠? 이거 아니고 2번 타입 에러다. 튜플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더스나 서포트 아이템 어사이먼트. 아이템 어사이먼트가 뭐예요? 아이템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지? 거기에다가 값을 넣을 수 없다. 이 어사이먼트가요 할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값을 대입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튜플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형은요 아이템에 해당하는 이런 값이요. 그죠? 이 A라고 하는 값을요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나오실 거고요. 자, 3번은 많이 보셨어요. 키 에러 T. 키 에러라고 하는 거는요. 이 튜플 데이터 타입에는 키가 아니죠. 딕셔너리에서 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틀린 거. 그래서 딕셔너리 타입에서는 키 에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떨 때? 키값이 없을 때. 그렇죠? 키값 없는데 호출하시면은 키 에러가 나옵니다. 나오고요. 인덱스 에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아웃 오브 레인지가 수거로 값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시면요. 이게 만약에 리스트다라고 하면 혹은 그 튜플이라고 하면 여기가 0번 지방, 1번 지방, 2번 지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T3 이렇게 이제 프린트로 찍어내면은 여기에는 2번 지방밖에 없는데 3번 하라고 했어. 그럴 때 이게 나와요. 그렇죠? 방번호 벗어났어. 범위에서 벗어났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 데이터형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벗어날 때 이제 요 012가 인덱스 번호인데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거가 벗어날 때 이런 에러가 납니다. 내려가셔서 3번 문제. 자, 3번. 자, 출력 결과를 참고해서 동그라미 1번에 입력된 명령어가 올바르게 작성된 보기를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지금 IC에 해당하는 거는 키밸류에 해당하는 딕셔너리 타입이에요. 이거는 이제 키밸류로 되어 있으니까 딕셔너리 타입이고요. 결과가 1200이 나와야 되는데요. 1200에 해당하는 것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자,
폴라포랑 조스바가 있네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타입을 호출할 때 어떤 형태로 호출해야 되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딕셔너리 타입은 이 대괄호로 호출을 하는데, 자, 대괄호로 호출할 때 뭐다? 키값으로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키값으로. 그렇죠? 키값으로 호출한다. 이 얘기예요. 자, 4번에 있는 이 0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조스바의 0번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자,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봤더니, 자, 여기 에러 뜨죠. 자, 요게 프린트 구문의 폴라포했던 12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조스바 제로, 이게 여기 에러예요. 타입 에러예요. 그치? 그래서 인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거는 이지난 이렇게 돼서 뭐래요? 원래 여기에 조스바 이렇게 해볼까? 참 이렇게 해볼까요? 나오죠? 네, 요거는 아까 얘기한 적 있죠? 숫자 데이터는요 인덱스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어떤 뜻이에요? 요게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란 뜻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200원에 해당하는 건데요. 1200원 이건데, 거기에 0번 지방 요거 1000 요게 떨어져 나온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숫자 데이터는 인덱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0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서 뭐가 있었죠? 여기서 1200원이 있었죠? 한국 숫자 데이터로 1200이 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뜨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요? 1200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는 문자 데이터가 아니고 숫자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요? 0이라고 해서 이게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숫자 데이터는 이렇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문제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랜덤 셔플 샘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랜덤 함수 안에는 이런 셔플하고 샘플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 갖다가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할 때에 이런 랜덤하고 셔플, 랜덤 안에 셔플이 있는 거예요. 셔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3, 4년 전에 셔플 댄스, 그죠? 그래서 발을 막 엇갈려 가면서 하는 게 셔플이었죠. 그다음 샘플에 해당하는 건 많이 하죠. 샘플링, 전체 모집단 중에 몇 개 뽑아내는 이런 걸 샘플링하고, 여성분들은 어디서 많이 듣죠? 지금 화장품 많이 안 바르시는데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이에요, 써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통 중에 일부분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샘플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샘플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 있는 거는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스킵을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range라는 함수를 잠깐 쓰고 있어요.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몇 등부터 몇 등까지 한마디로 범위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벤트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10명이 지금 우리 왔어요. 10명이 왔으면 이 중에서 3명만 뽑아낼게요.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범위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선착순 몇 명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잘라서 진행을 할 때는 레인지라는 걸 써요. 레인지. 그래서 여기도 미만입니다. 21까지 써야 20까지 숫자를 생성이 아니고 숫자를 생성, 그렇지? 숫자를 생성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타입이 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해당하는 타입은 int 타입입니다. int 타입인데 여기는 숫자에 해당하는 거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 레인지는 리스트가 아니라서 리스트에 뭐 쓰려는 함수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값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를 리스트 데이터로 형변환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가면서 돌려서 보면서 갑시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여기서 보는 게 좀 편하겠네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파이썬 코딩 대회를 주최를 했대요.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한 명은 치킨, 세 명은 커피 이렇게 만들 건데 그거에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댓글은 20명이 작성했다고 하고 아이디는 1에서 20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을 하겠다, 중복은 불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복 불가능하게 해주는 것가요, 우리가 뭐다? 비보건 추출, 통계 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셔플이라는 거, 샘플이라는 걸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냥 랜덤을 쓰게 되면은 중복된 숫자 값도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셔플이나 샘플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은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만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 예제 커피 당첨자 1이면은 치킨 당첨자가 1이면 1이 여기 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예의 활용 예제가 나오는데요. 랜덤에 해당하는 거 모두 가져오자. 랜덤 안에는 셔플도 있고 샘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랜덤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LST라고 하는 거 리스트의 그냥 약자인 변수, 거기에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찍고 셔플로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게 중복이 없이 잘 돌아가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이 셔플하고 샘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시죠. 자, 컨트롤 슬러시 했습니다. 컨트롤 슬러시 했고요. 컨트롤 슬러시 했고, 이 부분에 나오는 거가 이제 뭐다? 1, 2, 3, 4, 5 이렇게 나오고 있고, 셔플을 통해서 돌려봤더니 어떻게 된다? 1, 3, 2, 5, 4. 그렇죠? 이거는 다시 돌리면 바뀌겠죠? 바뀌겠죠? 그 다음에 샘플을 통해서 하나만 뽑아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샘플이 뭐예요? 한 개, 두 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5개 중에 2개만 샘플 뽑아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뭐 해봤죠? 오토 프로그램 해봤죠? 그지? 그러면 6개라고 해줬나요? 맞죠? 6개의 값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쓰면 돼요? 45까지 쓰면 되겠죠. 45까지 쓰는데 45까지 쓸 때 이거는 번외로 한번 볼게요. 여기 갖다 놓고요. 이거를 레인지라고 하는 거가 여기 있었어요. 레인지에 해당하는 거 1, 46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LST에 해당하는 거를 요만큼만 일단 확인하세요. 요만큼만 확인할게요. 자, 위에 다 요거는 봤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요, 1, 46까지라고 이렇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값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레인지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타입을 찍어보시면. 그죠? 레인지 타입이죠? 레인지 타입이니까 이거를 형변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리스트? 그지? 리스트로 한 거를 저장을 하실 변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LST 하셔서 지금 리스트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LST 리스트 프린트해서요. 정말 1부터 45까지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돼요? 그렇죠? 그래서 레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거를, 그죠? 그냥 뽑아냈더니 1, 46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타입을 보니까 레인지래 그냥.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로 형변환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일단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죠. 어디다 집어넣으려면? 셔플이든 샘플이든 집어넣으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요, 이거를 안 섞고 그냥 뽑아도 나오기는 할 거예요. 샘플로 뽑아도 바로 해도 되는데, 섞어서 하는 게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세요, 이제. 여기 여시고. 자, 이 변수명 바꿨어요. 변수 바꿨으니까 한번 섞어요. 그죠? 섞고 난 다음에 보시는 거야. 섞고 난 다음에 보여.
섞어놓는다 보고 그거를 뭐하자? 6개 뽑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뭐다? 로또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돼요? 여기 추가했어요. 추가했고 조금 그 아까랑은 이 변수명을 바꿨기 때문에 변수명을 좀 바꾸시고 여기 그 다음에 샘플을 통해서 여기 6 했어요. 왜요? 로또는 6개 뽑아야 된다면서요. 그치? 그래서 6 했는 거죠. 했더니 이번 주 이거 한번 뽑아보실래요? 맞나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로또 하시는 분은 이거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한 게임만 하시는 분 없죠? 로또 살 때 한 2게임, 3게임은 무조건 하죠? 아니신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여러 번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때 뭐 하시면 돼요? 일단 포구문을 달아서 게임 몇 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회에 해당하는 걸 뽑아내시면 뭐가 되죠?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가 5개, 6개 막 나올 수가 있겠죠? 포구문 돌리는 거의 개수에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로또 사실 때 아시죠? 자동으로 해주세요. 이러신 분 계시죠? 내가 이거 OCR인가 이게? 이거 체크 안 하고 그냥 자동이요 이러시면은 이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지가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로또 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로또 아시는 분들 이렇게 짜는 거예요. 로또는. 자,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고 거기서는 이제 20명이니까 1부터 20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리스트에 항변환해서 놓고 확인,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리스트로 해서 뭐부터 뭐까지 1부터 20까지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찍어본 거고 실질적으로 1부터 20까지 있는지 그거를 섞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가 막 섞어가지고 셔플로 섞이고 그리고서 셔플로 섞인 거가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렇게 섞인 거 중에 4명을 뽑겠다. 그치? 4명 뽑아서 위너라는 곳에 넣고 그 중에 첫 번째 위치하는 거가 치킨 담당자. 그래서 0이라고 한 거예요. 인덱스 0. 그치? 1등이고 나머지가 2, 3, 4는 어차피 똑같은 커피 쿠폰 나가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1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 보이시죠? 그렇죠? 프로그램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 지금 이게 이벤트 페이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 들어야 돼요. 왜요? 네, 여러분들 시중교재 이렇게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교재가 나온 게 찾아보면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네, 그렇고 이거는 이제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실제 짜는 거를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냥 교육을 저도 오래 했어요. 교재 갖다가 하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불만사항이 실제랑 좀 괴리가 있다. 이게 많이 나와서 알았어. 내가 실제를 그냥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점점 이 트렌드가 바뀌면은 바뀌는 걸로 해줘야 돼서 그런 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괜찮나요? 여러분 느낌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전 예제인데요. 실전 예제는 메뉴판 만들기예요. 메뉴판 만드는 건데 여기가 업데이트를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포맷으로 되어 있죠. 요즘 뭐 쓰라고 했죠? 제가? F 스트링스라고 했죠. 그래서 옆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포맷이 있네요. 딴 데서는 했는데 여기 교환에는 제가 옛날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걸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시간이 여기 하고 지금 7장 남았죠? 지금 1시간 판다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못 볼래나? 내일 봐야 되나? 일단은 해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기다가는 써놓은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오늘 2개 다 배우셨어요. 어떤 걸 배우셨냐면은 정적 리스트랑 동적 리스트를 배우셨어요. 정적 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만들자마자요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정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 값에 해당하는 걸 정해 놔서 바로 이렇게 값을 넣을 때
한마디로 변수를 만들면서 각가지 세팅하는 거. 이거를 정적 리스트라고요. 그죠? 한번 정해놨다는 얘기야. 첫 번째 정해놨다 이건데, 밑에는요, 갈비탕만, 그지? 이게 뭐예요? 리스트,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프린트해서요, 메뉴라고 여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뒤에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초기 상태라고 했죠? 이렇게 쓰시는 거랑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은 딱 명시적이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고요. 이거는 조금 아시는 부분은 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그죠? 똑같고, 여러분들은 초보 입문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죠? 이렇게 가로 여는 걸로 쓸게요. 그냥. 이거나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처음에 뭘 만든 거예요? 메뉴판에 그냥 메뉴판 껍데기만 만든 거야. 저기 뒤에 게시판 보이죠? 저기 보세요. 뒤에 저희 칠판 같은 게 있는데, 칠판 같은 거에 그냥 종이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가게 가시면은 메뉴판인데, 거기에 이분들은 어떤 그 메뉴에 대한 거를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할게요. 그럼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메뉴를 하나를 우리 가게는 갈비탕 할 거야.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갈비탕이 추가가 됐네요. 그죠? 메뉴 하나 추가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떡볶이부터 김치볶음밥까지 이런 메뉴들을 우리 식당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죠?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솔직히 이렇게만 해봅시다.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뒤에 붙어요. 이렇게. 그죠? 어펜드 아시죠? 그죠? 어펜드가 누적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씩 붙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현재 메뉴는 선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는 가격도 제가 다 책정해놨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일 거예요. 어디에? 메뉴판에. 그죠? 메뉴판에 붙일 거예요. 자, 메뉴판에 붙이는데요, 일단은 여기다가 좀 빠진 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원을 쓰세요. 이거는 이제 아니다. 이거는 냅두세요. 이거는 그냥 냅두시고, 이거 복사하셔가지고요, 밑에 하나 추가하세요. 밑에 하나 추가해서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포맷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포맷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 F 스트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뭘 해보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방식을 배워보자. 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이라고 붙어 있죠? 그죠? 요거를 빼세요. 여기다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맨 끝에 거 뺐어요. 요 부분 뺐어요. 요 부분. 1이라고 여기에 써져 있는 거 있었죠? 요 부분을 위로 뺐습니다. 위로 뺐어요. 되셨어요? 자, 그렇고, 하나씩 해보실 건데, 프린트 하셔서, 쌍따옴표 3개짜리로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는 홀따옴표로 해놨는데, 쌍따옴표 3개짜리로 합시다. 이거 왜요? 여러 줄로 할 때 쌍따옴표 3개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 줄을 이제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자, 해보실 건데요. 우리가요, 뭘로 해보자고 했냐면은, F 스트링으로 하자고 했어요. F를 쓰시면 돼요. 그렇죠? F. 밑에 있는 거 똑같은 건데 F 스트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F 쓴 거예요. F. 그래서 쌍따옴표 앞에 F를 씁니다. 자, 그렇게 쓰시면은요, 여기에 받을 때는요, 이 브레이스 가로로 받아야 돼요. 어떤 거를? 원 이런 것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참고하기 위해서요, 좀 주석으로 냅두고, 이만큼은 동작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만큼은 동작이 되는지 봤더니 보이네요. 원 떨어져요? 이렇게? 돼요? 그죠?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건데요, 그냥 첫 번째 메뉴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메뉴판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 건데 여기 있는 것도 떼레레레랭이고요. 그지? 이것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equal이라는 기호죠. equal many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반복에 해당하는 걸 할 때는 곱하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자열 곱하기 개수, 그죠? 그럼 30개가 따라르륵 만들어질 거예요. 어디에요? 여기에 넣을 거예요. 메뉴판 밑에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거 잠깐 지우세요. 원은 지우시고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메뉴판 하고요. equal many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단톡방에 드릴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드릴게요. 돼요? 이거는 네, Shift Enter. 나와요? 그죠? 나오시죠?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가 한 줄 비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도 줄로 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메뉴판하고 equal man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늘 붙었죠? 그렇죠? 붙어있죠? 근데 메뉴판에 해당하는 거가 너무 이렇게 되면 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줄은 equal many를 다시 붙일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드릴게요.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은 무슨 뜻인지가 아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 왔다? 이런 것들을 이게 개수를 여러분들 세는 게 귀찮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조금 진보된 방식으로 했어요. 그치? 앞에서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가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메뉴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메뉴를 넣을 때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돌렸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변수 S가 붙어 있나요, 지금? 프라이스가 S가 붙어 있죠. 자, 요거는 뭐예요?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음식의 가격이죠. 그 다음에 메뉴즈라는 게 있을 거예요. 메뉴즈. 이건 뭐예요? 메뉴의 메뉴. 음식의 종류죠. 음식의 종류. 이렇게 얘기했죠. 메뉴가 음식의 종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음식 종류 다음에 가격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맞죠. 음식 종류하고 가격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음식 종류가 가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를 어디 다음에? 여기 안에다 쓰실 건데요. 여기 하나 쓰실 건데 지금 현재 이 위에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가요? 이 메뉴랑, 그죠? 메뉴에 해당하는 거랑 프라이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찍어보세요. 정말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요거 전에 여기서 한번 찍어봅시다.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지금 메뉴가 뭐 들어가 있고, 그죠? 메뉴즈, 그 다음에 가격이 정말 리스트 데이터형으로 있는지 이렇게 먼저 뽑아보는 거예요. 뽑아봤더니 뭔가가 에러가 나는데 프라이스즈가 지금 없다라고 돼 있네요. 이거 안 돌리고 왔네요, 우리. 안 돌리고 왔네요. 프라이스즈 돌리시고 오세요. 돌리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냅둡시다. 냅두고. 자, 이렇게를 돌리고 왔더니 현재 갈비탕부터 김치볶음밥에 해당하는 거, 10,000원부터 5,000원에 해당하는 거가 다 지금 선언이 돼 있어요. 정의가 돼 있네요. 여기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메뉴와 프라이스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넣을 거예요. 이 부분에 넣는데,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갈비탕이죠. 그치? 갈비탕이니까 메뉴의 0번 지방에 해당하는 거. 심표 찍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격에 이렇게 나요. 맞아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알겠으니까 주소. 그죠? 그래서 요거 한 줄 추가했습니다. 메뉴의 0번지에 해당하는 갈비탕과 거기에 가격입니다. 가격에 해당하는 거를 돌려냈더니 가격이 갈비탕 10,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되시나요? 그죠? 나오시나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요, 이게 동그란 가로로 돼 있네요. 동그란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이거를 따로 써야 돼요. 따로.
그죠? 따로따로 한번 써보세요. 따로따로 쓰면은 동그란 가루가 없어지실 거예요. 없어졌죠. 그죠? 이렇게 따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예요. 브레이스 가루 위치를 잘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더라. 따로따로. 아까 동그란 가루 나왔었잖아요. 네? 동그란 가루 안 나오게 써야죠. 자, 이렇게 쓰는데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쉼표로 쓰는 거 자체에는 F스트링일 때 쉼표 자체가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한 5개 쓸까? 이렇게. 역슬래시 T가 뭐였어요? 특수기호에 해당하는 거. 탭키 누르는 효과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쓰시면 넘어가 버렸네? 탭이 너무 많아. 그러면 좀 줄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입니다. 줄이는데 여기 위치 잘 맞네요. 그치?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뭘 붙이고 싶어요? 네, 원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원 붙이세요. 하는데 이건 뭐예요? 문자 데이터예요. 문자 데이터 앞뒤로 쌍따옴표 한다고 했는데 F스트링 안에 지금 여기 쌍따옴표 3개짜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쓰시면 되는데 한칸 띄게요. 띄고 보시면 조금 튀어나가네요. 튀어나가니까 요거는 T 하나 빼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게요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아가지고요 얘를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요 뒤에 얘를 뜻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게 뭐냐면은 자리 숫자예요. 이게 자리 숫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서 지금 뭐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다. 쓰면 에러 나나? 에러 나는데 에러 나는데 땡땡을 안 써서 땡땡 맞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0자리를 확보를 해서요 10자리를 확보를 해요. 이게 뭐예요? 갈비탕이죠. 갈비탕에 해당하는 건 몇 글자죠? 3글자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띄어쓰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 9개 10개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호가 뭐예요? 왼쪽 정렬이에요. 갈비탕에 해당하는 글자는 왼쪽에 정렬하고 나머지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공백으로 처리해주세요. 이해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해당하는 것도요 10자리를 확보할 거예요. 땡땡 하셔서 10자리를 확보할 건데 어디다 붙일 거예요? 오른쪽에 붙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땡땡 10에 해당하는 자리 확보하고 오른쪽에 붙이자. 그죠? 오른쪽 정렬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한번 동작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30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있는 T를 하나만 써볼까? 하나만. T도 지금 써보자고 했으니까 하나만 씁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랬더니 얼추 맞죠? 네, 동작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못 따라오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요만큼을 드릴게요. 되시나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채워보실 건데요.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만 더 해보죠. 1, 1. 여기만 1로 바꿨어요. 1, 1. 되시나요? 실행시켜보세요. 나와요? 떡볶이 7,000원 나오네요. 그러면은 지금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나요? 그래서 6개에 해당하는 거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끝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치? 그래서 숫자만 바꿔요. 2, 3, 4, 5, 6. 그죠? 그 다음에 2, 3, 4, 5, 6. 하면은, 깔끔하게 맞네요.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맨 끝에는, 이퀄맨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되셨어요? 이거 이퀄맨이 줬어요. 이퀄맨이 맨 끝에 코딩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게 현재까지 배운 걸로 하는데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을 몰랐죠? 그치?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땡땡에 하셔서 부등호로 왼쪽으로 정렬할 건지 오른쪽으로 정렬할 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위에 거랑 중복되는 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F 스트링이 훨씬 깔끔하죠? 배워놓으니 깔끔합니다. 위에보다. 몰라요. 어려워요? 한 방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집합, 총집합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볼까요? 특수기호.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한 줄이 이렇게 떼질걸요? 그죠? 네, 원래 쌍따옴표 3개짜리가 띄어쓰기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되는 애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역슬래시에는 보여드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뭐다? 공백이 한 줄 생겼죠. 그죠? 한 줄 공백이 생겼죠? 네, 이런 거가 있다. 이때쯤 되면 재밌어야 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배워놓으면은 이렇게 응용이 되기는 하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배우다 보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좀 넣어놓을게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제가 딴 데서 했던 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유연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죠? 되게 깔끔하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 이걸 처음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최신을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자, 그렇고, 그러면 오늘 뭐 드셨어요? 냉면 드셨어요? 냉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디다? 여기다. 그죠? 여기다 추가하시고요. 점심 추천 메뉴 내일 한번 써보세요. 먹고 싶은 거 다 여기다 넣으시고요. 넣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죠? 뭐래요? 점심 추천기예요. 0에 해당하는 게 랜덤 레인지의 이 배열 그 인덱스 번호 0을 뜻하는 거고요. 이 메뉴 여러분들 처음 몇 개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렌으로 하면은 범위가 생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6개 했잖아요. 여기 7이 6개죠. 예. 7이 들어오면은 0부터 6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메뉴가 7개 메뉴가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7개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초이스라는 변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메뉴 중에 막 랜덤으로 돌렸으니까 2가 들어왔다 치자 여기. 그럼 뭐요? 메뉴의 두 번째 거가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봅시다. 업데이트 하는 거는 여기 F스트링스라는 얘기예요. F스트링으로 쓸 거고요. F스트링을 쓰게 되면은 이 포맷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여기다 덮어 쓰시면 돼요. 여기다. 그죠? 여기다 덮어 쓰시고, 요거 자체도 여기다 덮어 쓸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죠? 이 뒤를 없애면 돼요. 코멘트 함수 필요가 없습니다. F스트링으로 되니까. 이렇게 조금 업데이트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뗐어요. 그쵸? 떼가지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쵸?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F스트링 아시니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작시키면 저희는 내일 중국집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운영진은 저와 운영진은 중국집 가기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가자? 갈비탕 먹으러 가자. 10,000원짜리 갈비탕 먹으러 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 다음날은 김치찌개, 그 다음날은 오뎅 먹고, 그 다음날은 또 갈비탕 먹고, 그 다음날 감자탕 먹으러 오겠네요. 추천기. 그죠?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머신러닝으로는 이제 연관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는 연관 분석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분이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스릴러를 좋아해. 그럼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을 계속 데이터 수집을 해놔요. 그러면은 스릴러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합시다.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킹덤을 보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분이 오징어 게임 지금 보고 있으면 그 다음 추천 뭐 해줘요? 킹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연관 분석이라고 해요. 연관된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봤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추천 하나씩 해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얘도 이제 추천기 하나죠. 얘는 그냥 옛날에 있던 거, 머신러닝 없이 추천해주는 거죠. 랜덤을 통해서. 그치?
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또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연관 분석이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재밌으면 다행인데,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조건문, 방법문, 제어문은요, 지금 컨티뉴 구문 빼고는 해봤어요. 그래서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는데, 오늘 이번 챕터 정리하고, 금방 또 끝내고, 판다스 얼른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번 챕터는 리스트가 가장 중요했고요. 리스트에 해당한 건 대괄호가 리스트에 해당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하고 이 대괄호 안에 인덱스 번호를 넣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 이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값 추가, 삭제, 변경 이거 다 된다. 반면에 튜플은 읽기 전용. 그래서 값에 해당하는 거를 그 값이 뭔지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올 수 있고요. 나머지 삭제, 갱신, 추가 이런 거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 딕셔너리하고 세트는 같이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중괄호에 해당하는 거를 쓰는데, 그렇죠? 예, 여기는 키밸류에 해당하는 거요. 그래서 중간에 콜론 이렇게 하고 이쪽은 뭐요? 쉼표 스타일로 쓰네요. 가빌가빌 이런 식으로 써서요.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딕셔너리는 키로 접근한다. 그죠? 키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키 안에 값이 추출이 된다 라는 거죠. 키 호출하면 값이 추출. 그 다음에 키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뒤에 게 갱신된다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복이 불가능에 해당하는 실제 의미는 중복되면 뒤쪽 거가 덮어쓰기가 된다. 중복되면 뒤쪽 값 이렇게 하나 쓰면 되겠죠? 여러분 아까 확인해 봤죠? 아까 키값 3인 거가 있었죠? 3에 해당은 유재석, 3에 해당 김종국이면 밑에 쓴 3 김종국이 적용이 된 거였죠? 네, 그거 확인을 해주시고, 얘도 키 값 추가 삭제가 된다. 그죠? 네, 이거 확인해 보셨고, 그 다음에 세트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인데,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요. 밑에 있네요. 밑에 있어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중복된 거를 없애준다. 이렇게 볼게요. 중복이 불가능은 아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3, 4 썼잖아요. 썼으면 거기에서 3, 3, 3에 해당하는 게 4만으로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더 맞는 형태 같아요. 그래서 교환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수정해 놓으세요. 수정해 놓고 만약에 안 본다고 하시거나 혹은 이거 이상해 그러면 제가 올려놨던 동영상 보시면 저거 수정한 거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고 자료는 이제 형변화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이 원본 데이터형에 바꾸고 싶은 데이터형이죠. 리스트나 튜플 등으로 이렇게 쓰신다. 그치? 앞에서도 우리가 str, 인티저 이런 거 썼던 것처럼 리스트, 튜플 여기도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7장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정도만 보고 쉬었다 가도록 하죠. 7장은 if 함수, if, elif 벌써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금방 넘어가실 거고요. 반복문에 포구문 했습니다. while 구문을 안 하셨어요. while 구문 하실 거고요. continue 구문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break 구문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반복문 뒤쪽 부분부터 제어문에 해당하는 거를 느낌을 보고 갈 건데, 느낌을 보고 간다고 했어요. 그냥 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금방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학습 목표 if 조건문에 해당하는 거에 문법을 알 수가 있다. 분기 구문에 해당하는 거가 뭐예요? 이 if else 해서 조건에 따라서 분기 그쪽으로 뛰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분기가. 그래서 프로그램 원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왼쪽부터 오른쪽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위 좌측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건에 맞춰서 해당 부분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분기란 뜻입니다. 자, 그렇고 for while 구문의 차이점. for는 아까 이 for인 한 다음에 뒤쪽에 뭘 썼냐면요, 리스트라고 하는 값 여러 개를 썼어요. 값 여러 개라고 하는 거는
값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for는 값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고요. while에 해당하는 거는 값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써요. 주로 어디 쓰냐면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죠? 폴더랑 풀립 만들었죠. 걔네들이 어떻게 되죠? 열었다 폈다 열었다 폈다 하잖아요. 열었다 폈다 열었다 폈다를 제가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일을 했을 때 누가 했다? 아주머니가 했어요. 아주머니가 하나 둘 셋 백만 수만 하나 백만 수만 알죠? 에너자이저 한 것처럼 그렇게 세다가 나 까먹었어 막 이랬어요. 그죠? 이랬는데 이제는 누가 한다? 기계가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치구라고 해요. 치구라고 해서 이 모터를 통해서 각도를 조절을 해요. 모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해주죠. 그치? 거기에 따라서 한번 갔다 오면은 it will count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하는데 센싱을 뭐 하시면 되냐면요. 이 폴더에 보시면은 중간에 FPGA라고 해서요. 유연성 있게 이 위판이랑 아래판을 연결할 수 있는 회로가 있어요. 기판 같은 게 회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플렉서블 해요. 그러니까 유연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게요. 접었다 폈다 하면은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피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회로가 이제 종이장만 해요. 종이장만 하는데 그게 중간에 균열이 생겨요. 클래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위에 아래가 동작을 안 하겠죠. 연결이 안 되겠죠. 그 타이밍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를 세면은 그게 에이징 테스트라고 해요. 수명 테스트. 그래서 그 수명이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냐면요. 영업사원 기준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영업사원은 하루에도 접었다 폈다 엄청 하겠죠. 우리보다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접었다 폈다가 아닌 핸드폰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접었다 폈다에 해당하는 거를 영업사원 기준. 예를 들면은 영업사원이 하루에 이거를 뭐 100번 하더라. 그치? 접다 100번 하더라. 그러면은 100번 기준으로 2배를 일단 먼저 합니다. 200번이라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과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과하게 일단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곱하기 365일 곱하기 2. 보증 기간 2년이면 2년. 그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 기준 넘어서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많이 넘어서면 수명이 좋은 거죠. 어쨌든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한 게 while이에요. 몇 회 될지 모르죠. 매번 해보다가 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기기마다 어떤 거는 하다 보니 뭐예요? 뭐 3만 회에 끊어졌어. 어떤 거는 하다 보니 4만 회에 끊어졌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치구에 해당하는 각도 벌리는 애들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변수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while 구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딱 끊어진 시점이 다 이제 일률적이다, 비슷하다 그럴 때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리는 이거 2만 회가 만약에 2년 동안 쓰는 거의 기준이면은 벌써 6만 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while 구문을 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continue 구문은 아까 얘기했어요. 스킵할 때 써요. 1, 2, 3, 4학년 중에 내가 1학년만 필터링하고 나머지 2, 3, 4는 스킵하고 싶어. 그럴 때 continue 구문 쓸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구문은 아까 이제 while 구문 하다가 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졌어요. 끊어지는데도 계속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고장나죠, 그치? 고장나니까 그럴 때 기계를 멈춰줘요. 스탑 이렇게 해주는 게 브레이크 구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다 쓰는 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if 구문부터 마지막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구문까지 하고 문제 풀고 판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죠. 지금 50분입니다. 4시 지금 오늘 5시 끝나는 말이죠. 내일 판다스를 가야 되나? 일단은 4시 4시까지 쉬겠습니다. 4시간 쉬고 또 진행하죠.